안녕하세요, 영어과 친구들. 오늘은 무역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와,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원, 노동, 자본의 차이로 인한 무역의 필요성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차이점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요. 주요 개념으로는 수입, 수출, 특화, 기회비용, 절대 우위, 비교 우위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뒤에서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먼저 무역이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이 표인데요. 이 표에서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배를 생산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원두를 생산해요.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배를 잘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원두를 잘 생산하지 못해요. 준서 학생,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서로가 잘 만드는 것을 서로가 잘 교환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무역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나라는 배를 잘 만들기 때문에 배를 생산해서 에티오피아로 수출해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원두를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생산한 원두를 수입하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뭐예요? 준서 학생, 출구와 입구라는 단어 알죠? 네.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수출, 우리나라의 상품을 해외로 보낸다, 내보낸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어보낸다. 수입.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좋아요. 이 무역을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영상 자료를 보고 올게요. 네. 이 지금 쟤네 에어팟을 만드는데 10분이나 걸려. 진짜. 아니 장수진, 쟤는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20분이나 걸려? 안 되겠어 그냥. 준서 왕자님, 흑진 왕국에서 무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어팟 오래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박진 왕자님, 일단 저희 왕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핸드폰은 10분 만에 만들고 근데 에어팟이 10분이나 걸립니다.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 동서들은 핸드폰을 20분 만에 만들고 대신 에어팟을 5분 만에 만들긴 해요. 에어팟이 진짜 빨리 만드네요. 근데 핸드폰도 저희가 2배 빨리 만드는데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더 빨리 만드는 것끼리 한번 무역을 한번 해볼까요?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준서 왕국과 학진 왕국의 거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절대우위라는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우위란 한 경제 주체가 어떤 활동을 다른 주체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앞서 있었던 무역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준서 왕국은 핸드폰을 10분 만에 만들고 학진 왕국은 핸드폰을 20분 만에 만들어요. 준서 학생, 핸드폰을 누가 더 잘 만들까요? 준서왕국이 더 적은 시간에 핸드폰을 한 대를 만드니까는 준서왕국이 더 잘 만드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한 경제 주체인 준서 왕국이 핸드폰을 만드는 활동을 다른 주체인 학진 왕국보다 더 적은 비용, 더 적은 시간으로 핸드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준서 왕국은 핸드폰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학진 왕국은 에어팟을 5분 만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분 만에 에어팟을 만드는 준서 왕국에 비해 에어팟에 절대 우위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표를 생산 가능 곡선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생산 가능 곡선이란 한 사회가 한 준서 왕국과 학진 왕국이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자, 그래프의 가로축에는 핸드폰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에는 에어팟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표에서 준수한국은 핸드폰을 10분 만에 생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어팟은 10분 만에 생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준수 학생이 혁진왕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볼까요? 네. 세로축이 에어팟, 가로축이 핸드폰. 에어팟을 만드는데 혁진왕국은 5분이 걸리고 핸드폰을 만드는데 10분이 걸리니까는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준수 학생, 혁진왕국은 핸드폰을 만드는데 20분이 걸려요. 죄송해요 선생님. 괜찮아요, 준수 학생. 그래프를 아주 잘 그려줬어요. 네. 그래프를 한 번만 해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제 그럼 생산 가능 곡선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준수 학생이 이 선 위에 점을 하나 찍어요.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준수한국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럼 준수 학생, 네. 이 점이 이 선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핸드폰과 에어팟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더 많이 안 만드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준수 학생.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이익은 이 선에 있을 때 최대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 선에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의 이익을 내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준수 학생, 이 점이 선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 바깥은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아직. 준수 학생, 한정된 자원 내에서 네. 이 선까지가 최대의 이익인 거예요. 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이 선보다 바깥에 나간다는 말은 이 최대의 이익보다 더 넘어서는 이익을 내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그래프 바깥에 있는 상황인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알아봤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확진왕국과 준수왕국이 어떻게 무역을 하면 좋을지 준수 학생이 말해보아요. 준수왕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핸드폰을 만들었고 확진왕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에어팟을 만들었으니까 준수왕국이 핸드폰을 확진왕국에게 주고 확진왕국은 그 대가로 에어팟을 준수왕국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확진왕국은 에어팟에 절대 우위가 있고 준수왕국은 핸드폰에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확진왕국은 준수왕국에게 에어팟을 주고 준수왕국은 확진왕국에게 핸드폰을 주면 서로 이득이 생기는 경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만약 확진왕국이 휴대폰과 에어팟 모두를 다 적은 시간으로,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도 무역을 해야 할까요, 준수 학생?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영상 자료를 보고 말해볼게요. 네. 이 실험체는 아니 이제 핸드폰 만드는데 40분이나 걸리네? 아니 30분이 더 걸린다고? 이제 확진왕국도 너도 잘 만드는 게 없는데 과연 확진왕국이 우리랑 무역을 해줄까? 아니 수진이는 핸드폰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시켰어. 아니 이러면은 우리가 준수한국보다 핸드폰하고 에어팟 둘 다 더 잘 만들겠는데? 학생 여러분 영상 잘 봤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영상을 보고 이제 또 경제용어를 배워볼 거예요. 우선은 기회비용을 먼저 배워볼까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의 가치예요. 학진 학생, 만약에 아이스크림과 과자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학진 학생은 뭘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시원한 게 좋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손에 무엇을 쥘 수 있죠? 과자요. 네, 과자죠.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기회비용을 우리는 과자의 가치라고 말하니까는 우리는 이때 과자가 기회비용인 거예요. 오, 선생님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동영상을 이제 기회비용 써가지고 해석해 볼까요? 앞에서 한 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분으로 준수한국은 핸드폰을 40분 만에 만들고 학진한국은 핸드폰을 10분 만에 만들어요. 학진 학생, 앞에 우리 절대우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기서 핸드폰에서는 절대우위가 어느 왕국에게 있죠? 학진왕국은 10분 만에 핸드폰을 만드는데 준수왕국은 40분 만에 핸드폰을 만들기 때문에 학진왕국이 더 빨리 만들어서 학진왕국에 절대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어팟을 생각해 보면은 준수한국은 에어팟 한 개를 10분 만에 만들고 학진한국은 에어팟을 5분 만에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는 에어팟도 역시 학진한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학진한국이 핸드폰과 에어팟 모두에서 준수한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네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면 핸드폰을 생각해 보면은 기회비용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의 가치니까는 핸드폰을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에어팟을 손에 쥘 수 있었겠죠. 그러면 핸드폰의 단위는 에어팟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준수한국의 경우 핸드폰 40분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학생 에어팟을 몇 대나 만들 수 있을까요? 핸드폰은 한 대 만드는데 40분 걸리니까 에어팟을 40분 동안 총 4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따라서 준수한국의 핸드폰의 기회비용은 4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학진한국도 한번 핸드폰 학진학생이 계산해 볼까요? 학진왕국은 핸드폰을 만드는데 10분이 걸리고 에어팟을 만드는데 5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에어팟을 10분 동안 총 2개 만들 수 있으니까 핸드폰의 기회비용은 2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에어팟도 계산해 볼게요. 에어팟의 경우에는 에어팟을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핸드폰을 손에 쥘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단위는 핸드폰이 되고 만약에 준수한국이 에어팟을 만들지 않고 10분을 핸드폰에 투자했더라면 그러면 핸드폰을 4분의 1개를 만들 수 있고 이제 만약에 학진한국이 에어팟을 만드는 시간을 핸드폰에 투자를 했다면 핸드폰을 2분의 1개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개념인 비교우위를 배워볼 거예요. 비교우위란 다른 사람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요. 이게 약간 어렵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살펴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자, 앞서 표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핸드폰 기회비용 준수한국은 4, 학진한국의 기회비용은 2였어요. 학진학생. 기회비용을 봤을 때 준수한국이 작아요? 학진한국이 작아요? 학진왕국이 준수한국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적은 기회비용이 있는 학진왕국이 핸드폰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어려운 분수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에어팟의 경우에는 4분의 1이 작을까요? 2분의 1이 작을까요? 4분의 1이 더 작으니까 준수한국이 에어팟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 그러면 비교 우위는 핸드폰 생산에서는 학진왕국이 있고 에어팟 생산에서는 준수한국이 있어요. 저희가 앞서 절대 우위는 학진 어디에 둘 다 있다고 말했죠? 둘 다 학진의 왕국이 더 잘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기회비용을 생각해보고 비교 우위를 생각해보니까 이제 에어팟 생산에서는 준수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어요. 이게 약간 신기하죠? 네, 선생님. 그러면 다음을 봤을 때 우리는 자급자족시의 생산 및 소비를 볼 텐데 만약에 준수한국과 학진한국이 둘 다 6시간이 있고 일하는 병사가 1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준수한국은 6시간 동안 일하는 병사 10명을 통해서 핸드폰에 5명 병사를 보내고 에어팟에 5명을 보내면은 핸드폰 9개와 에어팟 36개를 만들 수 있고 학진한국도 똑같은 조건, 학진한국은 6시간 동안 병사가 20명이 있는데 핸드폰에 10명을 보내고 에어팟에 10명을 보내면은 핸드폰을 36개를 만들고 에어팟을 72개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준수한국은 이제 핸드폰에 만드는 병사를 다 에어팟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핸드폰의 개수를 완전히 없애고 에어팟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완전 특가라고 불러요.
핸드폰을 다 없애고 완전 다 에어팟에 투자를 했으니까는 이걸 완전 특화라고 부르고, 학진왕국의 경우는 핸드폰을 에어팟의 병사를 조금을 핸드폰에 보냈어요. 따라서 핸드폰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에어팟의 개수를 조금 줄였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부분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부분 특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한번 학진왕국과 준수왕국의 교류를 한다면 이제 학진왕국의 핸드폰 10개랑 준수왕국의 에어팟 30개를 우리는 결해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 수비를 생각해 보면은 준수왕국은 핸드폰 0개에서 핸드폰 10개를 받았으니까는 핸드폰 10개와 에어팟을 30개 줬으니까는 에어팟 42개가 될 거예요. 이제 학진왕국의 경우에는 핸드폰에 10대를 줬으니까는 핸드폰 37개가 되고, 에어팟은 30개를 받았으니까는 에어팟은 80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학진학생, 처음과 비교했을 때 최종 수비를 비교해보면 준수왕국은 핸드폰이 몇 개가 더 많이 생겼죠? 핸드폰은 1개가 더 늘었고 에어팟은 6개가 더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학진왕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은 1개 더 늘었고 에어팟은 8개나 더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교육을 살펴보면은 두 국가가 모두가 이득을 봤어요. 근데 모든 경우의 수에서 교육을 했을 때 과연 이득이 생길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생길까요? 만약에 준수왕국의 핸드폰 비율과 에어팟 비율이 1대4예요. 그리고 학진왕국의 핸드폰 대 에어팟 비율은 1대2라고 봤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이득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준수왕국의 핸드폰 에어팟 비율과 학진왕국의 핸드폰 에어팟 비율의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은 1대3이 될 텐데 1대 3.1도 이 두 숫자의 사이가 되겠죠, 학생. 네, 선생님. 따라서 이 두 숫자의 사이가 있다면 둘 다 서로에게 상호가 이득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 OX 퀴즈를 해볼 거예요, 학진 학생. 1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까도 그렇고 둘 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가 있었어요. 맞아요. 1번은 동그라미예요. 두 번째,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모든 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으면 무역할 필요가 없을까요, 학진 학생? 아니에요. 아까도 학진왕국이 에어팟, 핸드폰 둘 다 잘 만들었는데 비교 우위를 적용해보니 서로 이득이 되는 거래가 있었어요. 맞아요. 따라서 2번은 X예요. 3번은 약간 어려운데, 절대 우위가 한 주체가 다른 주체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학진 학생? 아니에요.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예요. 맞아요. 기회비용이니까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가 되겠죠? 이제 다음 활동은 학진 선생님이 한번 활동을 해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복습 퀴즈로 카드 게임을 해볼 건데요. 와, 여기 지금 4개 나라가 있죠? 네, 그리고 4개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우리 준수 학생이 두 카드를 뽑아서 어떤 나라에 어떤 상품이 절대 우위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한번 골라볼게요. 좋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더 적은 시간에 만드니까는 반도체에서 절대 우위가 있고, 근데 원두는 중국이 더 적은 시간을 만드니까 원두는 중국에서 절대 우위가 있는 것 같고, 망고는 대한민국이 못 만드니까 중국에서 그냥 주면 되겠고, 홍차의 경우는 중국이 2주밖에 안 걸리니까 중국에서 절대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주 잘했어요, 준수 학생.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와.